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금리 인하 후퇴. 미국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끈적한 흐름을 보이면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도 계속해서 뒤로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FOMC는 물론이고 이제 5월 넘어서서 이제 6월 인하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음 주 미국에서는 연준이 FOMC를 엽니다. FOMC라는 게 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죠. 원래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3월 달 FOMC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는 배팅이 시카고 선물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거의 90%까지 올라갔더랬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시점 금리 인하로 기대를 모았던 3월 FOMC가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요. 3월 달에 금리 인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시장의 의견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3월 달 인하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월 달 FOMC에 이제 주목을 하는 것은 3월 달에서는 서로 금리 인하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연준위원들이 만나서 논의를 할 테고 또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점도표 등을 발표할 텐데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점도표를 내어놓느냐. 점도표라는 게 다트 그래프라고 해서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인하하면 좋겠다 하는 연준 위원들 전원의 자기 고백 같은 것입니다. 비실명이긴 하지만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앞으로 금리 정책을 예상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바로메타로 작용을 해왔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미국에서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신문, 경제신문입니다만은 종합 일간지보다도 더 발행 부수가 더 많죠. 가장 영향력이 높은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아주 이례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3월 FOMC에서 올해 기준금리 인하의 횟수를 당초에는 3번 인하한다는 것이었는데 점도표상으로. 그런데 이것을 2번으로 줄일지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사실 지금 뉴욕 증시의 기대는 올해 한 5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네. 이런 정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월스트리트 저널은 FOMC가 3번을 2번으로 줄일까 말까를 논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에서는요. 최근 들어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 별로 좀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금리 상승의 대세 기조가 좀 꺾였고 금리 인하 이달에 안 하면 다음 달에 하겠지. 다음 달 안 하면 그 다음 달 하겠지. 이렇게 보는. 그래서 하루 전 미국이 CPI를 발표했을 때 CPI가 예상보다 또 실적보다 높은 3.2%까지나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에서는 CPI보다는 오라클이라는 회사, 그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최근 클라우드로 바꾼 이 회사의 어떤 데이터 센터 설립 계획을 훨씬 더 큰 비중을 두고 그렇다면 또 GPU가 더 팔리지 않겠느냐. 이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는 등 시장에서는 기업의 실적 쪽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을 두는 모습이에요. 네. 실제로 이러한 뉴욕 증시의 금리 등한시, 금리를 무시하는 어떤 분석에 나름대로 일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하는 것은 주식하는 사람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기업들 또는 가게, 높은 금리 때문에 지금 내일 모레 부도가 날지도 모르는 아주 숨가쁜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금리를 과연 언제쯤부터 내려줄 것이냐. 이것은 목숨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밖에 또 채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언제부터 인하되느냐, 이것은 수익률에 결정적 어떤 이 변화를 갖고 오기 때문에요. 여전히 금리 인하 시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웰스파고란 은행, 미국의 4대 메이저 은행입니다. 다른 모든 은행들이 금리 인하 시점을 한 달 전부터 6월 달로 다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이저 IB 투자은행 중에서 금리 인하를 6월 이전에 할 것이라고 본 금융기관은 아무도 없었는데 딱 하나, 웰스파고 하나가 금리 인하 그래도 5월 달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바꾸지 않았더랬어요. 그리고 이 웰스파고는 다른 은행들이 6월 달로 금리 인하 전망을 바꾸니까 순간 지표에 너무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배신했다 그러면서 다른 은행들을 비웃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웰스파고가 항복선언을 했어요. 우리도 안 되겠다. 5월 달 인하는 우리도 철회할게. 6월 달로 이제 금리 인하를 변경했거든요. 그래서 대형 IB 은행 중에서 금리 인하는 가장 빨라도 5월 달이다 하는 쪽으로 전망이 전면 수정이 됐고요. 뭐 일부에서는 6월 달도 어려울 것이다. 하반기로 넘어갈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PPI 물가지수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도매 물가, 생산자 물가지수인데요. CPI 물가지수에 이어서 PPI 물가지수도 또 시장 기대보다도 시장 예측치보다도 더 높다면 다음 주에 FOMC 위원들이 금리 인하 속도를 실제로 당초 3번에서 2번 이하로 줄일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함께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테슬라 포기. 뭐 악재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테슬라 관련해서 앞서 박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웰스파고가 또 이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 그러니까 팔라는 의견을 지금 냈습니다. 그러면서 밤사이에 테슬라 주가가 지금 4% 넘게 또 급락을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건가요? 예, 이 웰스파고란 은행,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메이저 4대 투자 은행 동시에 또 소매 은행이기도 하고요. 네. 또 이 은행의 그 기지가 바로 실리콘밸리 중심에 있습니다. 사실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술주한테 가장 먼저 돈을 빌려줬고 또 기술주들을 고평가 기업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줘서 실리콘밸리의 대변인이다라는 얘기까지 들어왔던 은행이거든요. 그런 이 웰스파고의 투자 보고서가 나왔는데 테슬라를 아주 직격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요. 한마디로 테슬라를 성장주라고 그러는데 흔히 우리는 뉴욕 증시 성장주로 분류하고 있죠. 네. 그런데 성장이 없는 성장이다. 그러니까 속 없는 뭐 찐빵이다. 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 조정한다. 웰스파고가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으로 하면서 비중 축소, 지금 파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테슬라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웰스파고 너마저도 테슬라를 버리는 것이냐 이런 어떤 그 탄식의 소리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테슬라가 실적이 상당히 안 좋고요. 또 웰스파고 보고서를 보면 가장 문제로 지적하는 게 지금 비야디하고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데 가격 경쟁을 해서 가격을 그렇게 내렸으면 판매량은 좀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가격 내린 것만큼 판매량이 늘고 있지 않고 올해 내년에는 가격이 내려도 판매량이 더 줄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웰스파고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테슬라 주가는 4.5%나 급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요. 네. 지금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은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니까
다시 한번 기회가 오겠다 해서 계속해서 지금 매수 사 들어가고 있거든요. 누가 오를지 물론 웰스파고가 금과 옥조 반드시 맞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환경이 상당히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런 각도에서 웰스파고 보고서 한번 좀 상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서학개미들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그래도 언젠가는 뭔가 혁신적인 안을 내놓으면서 반등하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는 건가요? 우선 머스크가 좀 본인의 그 오나 리스크를 좀 많이 좀 줄이고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죠. 네. 거기다가 이제 결국은 지금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싼 가격의 테슬라를 고품질 싼 가격을 내어놔야 되는데 싼 가격의 개발 속도가 조금 예상보다 좀 더 늦어지고 있거든요. 이 대목을 좀 더 당길 필요가 있다. 결국은 기술로 승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있는 제품을 가격을 계속 내린다고 그러면요. 사고 싶은 사람도 안 삽니다. 그렇죠. 가격이 계속 내리면 이게 디플레의 함정인데요. 다음 달에 사면 가격이 더 싸질 텐데 다음 달까지 기다려요. 그럼 다음 달 가면 그 다음 달이 더 싸질 텐데요. 네. 영원히 안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인하만이 테슬라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결국 기술 향상으로서 BYD를 넘어서는 것, 그것이 테슬라의 살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틱톡 퇴출. 미 하원이 틱톡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 표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퇴출 수순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어느 정도의 파장을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밤사이에 미국 하원에서 틱톡 매각법, 틱톡을 미국에서 6개월 내에 매각하라. 매각하지 않으면 금지시킨다는 법안이 압도적 다수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자, 지금 양당이 팽팽한 미국 의회에서 저렇게 두 당의 의원들이 한쪽으로 표가 쏠린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그만큼 틱톡을 미국에서 쫓아내자라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지지가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원에서 이렇게 압도적 지위를 받으면 상원도 통과가 거의 확실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틱톡은 중국의 회사로 의혹을 받고 있고 또 틱톡의 그 정보를 중국이 군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최근에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동영상을 많이 올렸다가 지금 유대인 자본들에게 철퇴를 맞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 하원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한 것은 유대인이 로비를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서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변호를 해주고 있지만 틱톡 퇴출의 수순은 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법안을 자세히 보면요. 틱톡을 퇴출해서 틱톡을 없앤다는 건 아니에요. 틱톡을 6개월 내에 중국 자본이 아닌 다른 나라 자본으로 팔아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이거 4년 전에 오라클이 살려고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또 구글이나 메타 같은 데서도 지금 살려고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틱톡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산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을 앞서는 대박이 될 수 있겠죠. 네. 미국의 이 틱톡 퇴출 법안은 틱톡은 그대로 두되 그 틱톡의 소유권을 중국 자본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인데 중국 측이 나름대로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변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국은 이미 구글 같은 이런 그 SNS를 중국에서는 완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틱톡을 미국이 금지한다고 해서 반격을 가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틱톡의 소유권이 크게 바뀐다. 그런 각도에서 우리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바이트댄스는 지금 틱톡을 매각할 의사가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팔려고 하지만 만약에 안 팔면 6개월 내에 그러니까 애플 플레이라든지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게 이번 법안이거든요. 네. 그러면 업데이트도 안 되고 신규 가입자가 안 되기 때문에 고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정을 통해서 가처분 신청을 내보고 그것도 안 되면 결국은 뭐 높은 가격을 받고 파는 그런 플랜 B를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알퇴, 쉬, 공습경보, 국내 이슈도 좀 짚어볼까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이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데 최근에 초저가 전략으로 국내 소비자들을 빠르게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도 늘고 있는데 그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해 왔었습니다. 정부가 어제 뒤늦게 보호 대책을 내놨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업자들이요, 이카머스를 통해서 소비자들과 연결하면서 그동안에 경제 활동을 해왔는데 알퇴시라는 곳, 알리익스프레스와 퇴무, 쉬인이라는 중국발 이카머스 회사들이 한국 시장을 지금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알퇴시에 들어가지 않은 이카머스는 완전히 지금 도산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의 헤게모니도 중국 유통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정부가 이제 뒤늦게 대책을 세우겠다고 어떤 태스크포스까지 만들고 나섰습니다. 참 뒷북대응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시장을 한번 열었다가 뒤늦게 규제하면 중국과의 무역 마찰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소리 나게 뒷북 대응을 하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도 현명하지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렇게 알테무라는 알리라 테무 또 쉬인 같은 데가 들어오게 된 그리고 한국에서 아주 그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을 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우리나라 유통산업에 대한 제재 때문에 우리나라 유통업체들이 주말에 제대로 배달도 할 수 없는 우리나라 손을 묶어놨단 말이죠. 이것부터 풀어야 되는 중국 기업을 때려잡기 이전에 한국에 대한 규제의 손부터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규제할 때는 조용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듯이 중국 유통업체 때려잡겠다 그러면 스스로 또 중국발 보복을 야기한 그런 면에서 정부의 알테무 대책이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확인하시죠. 사과 인플레, 사과값 계속 오르고 있어서 저희가 우려스럽다는 얘기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오죽하면 애플레이션이란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과값이 당분간 내려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정부가 사과 가격 오르는 데 우리는 대책 없다. 당분간 오를 테니 그렇게 알고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당장 수입을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금융 문제, 농민 보호 문제. 그렇더라도 대체 물량을 통해서라도 좀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사과가가 10kg당 거의 10만 원에 이르는 도매 가격이 지금 폭등을 했는데요. 지금 그나마 사과가 개당 5,000원이라고 그러지만 이것은 정부가 할인 지원금을 살포를 해서 그나마 가격이 좀 싼 거예요. 그런데 네. 할인 지원금도 지금 한도가 다 소진돼 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도매 가격이 올랐다. 이것은 2, 3개월 후에 소매 가격으로 전가가 될 텐데 그렇죠. 소매값이 더 오른다. 그런데 아무 대책이 없다. 농림수산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민생 안정, 과일 때문에 물가도 못 잡고 서민들을 울리는 이 사태에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적극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정부가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금리 인하 후퇴, 테슬라 포기, 틱톡 퇴출, 알퇴, 쉬, 공습 경보 그리고 사과 인플레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